245회 동방견문록 서편. 동방견문록 서편은 마르코 폴로에 붙인 니콜로와 그의 동생 마페오가 1250년 콘스탄티노플을 출발해서 솔다니아인 크리미아 반도 남부를 거쳐 볼가라사라이, 우카카인 사라토프, 티그리인 볼가강을 거쳐 1261년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베니스와 콘스탄티노플의 정체. 현재 역사 속의 무대 콘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셰익스피어 작품의 무대는 베니스입니다. 이 역사 속 베니스의 의미와 정확한 위치를 확정하지 못하면 우선 오셀로를 이해할 수 없거나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베니스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 이탈리아의 베네토주의 주도가 베니스인 베네치아입니다. 베네토주의 동북방에 인접해서 프리올리 베네치아 줄리아주가 있고 고리치아, 우디네, 트리에스테, 포로데노네의 4개의 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리올리 베네치아 줄리아주의 베네치아의 표기는 현지에서는 비네지에 혹은 베네지아입니다. 비네, 베네는 외냐로도 발음이 될 수 있으니 내 귀에는 외양 즉 밖이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원래 19세기 중반경에 이탈리아의 이 지역을 역사 속 베니스인 베네치아로 조작할 때 이베리아 반도의 소코리아의 중심이었던 그루지아의 고리시에 있었던 보살부를 의미하는 고리샤와 그 외지의 정치적인 중심지인 신성로마 제국의 수도인 현 이스탄불을 부르던 베네시아를 이동시키고 축소시켜 소코리아의 중심 그루지아를 여기 이탈리아의 고리치아와 신성로마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인 베네시아를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로 심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양과 샤는 둘 다 장소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외양샤와 베네시아의 양과 샤는 동호 반복입니다. 그래서 외샤, 외양 즉 밖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샤가 지금의 이스탄불의 이스로 남게 되었고 이스는 이스탄 즉 훈민정음의 스타는 땅이라는 말이 되고 거기에 불교의 의미인 불박이 붙어서 현재의 이스탄불이 된 것입니다. 베니스의 중국어 표기를 보면 위는 외의 발음을 표시하고 니는 진흙 땅으로 양의 발음과 의미를 다 표시하는 말로 그루지아의 고리샤와 이스탄불인 베네시아의 이동 축소 가설을 뒷받침해 주는 말입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베니스, 베네치아는 이스탄불로서 이곳의 역사가 축소, 조작되면서 현 이탈리아의 조작, 이입되었던 것입니다. 동방견문록의 모든 지명의 연속은 베니스, 콘스탄티노플의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베니스가 콘스탄티노플로 이것이 훈한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이스탄불이었습니다. 동방견문록의 조작을 통해 역사 속 베니스인 이스탄불의 역사를 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이식한 것을 정당화시켰던 것입니다. 왜 현 유럽의 1000만이 넘는 도시 이스탄불이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이스탄불의 이스는 외양 밖의 의미로 티니스의 의미는 밖에 터이고 이스터섬은 밖에 터이며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는 밖에 라마 박터입니다. 이스의 지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탄불이란 탄, 땅, 터이고 불은 부다 붙여 밝은으로 탄불, 불단이란 박당입니다. 교황의 신임장. 로마의 교황청은 새로 임명된 교황의 신임장을 폴로 일행을 통해 쿠빌라이 간에게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왜 종교의 세력들이 몽골의 무인 또는 왕부의 세력에게 신임장을 보냈는지 동방견문록에서는 정확히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톨릭 교황이 자신의 신임장을 현재의 몽골에 보내나요? 그 이유는 펠리오 집절 동방견문록의 원본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소해 가톨릭 교황의 신임장을 누구한테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펠리오 집절 동방견문록 원 제목은 세계의 묘사 The Description of the World로 이를 인용합니다. 동방견문록의 원 제목이 세계의 묘사로 그 배경인 고려가
세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카이주 즉 개주 개경은 조그만 도시로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불교도이며 대칸의 지배를 받고 있고 지폐를 쓰고 있다. 이 도시는 앞에서 이야기한 강수 강가에 위치해 있다. 동방견문록의 카이주가 신시개천이 일어난 개주이며 태양주 박주인 해주였습니다. 그리고 이곳 개주에 가까운 곳에 비밀스러운 장소가 등장하는데 진실을 밝혀봅시다. 카이주와 개주를 보면 누가 역사를 주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북경호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카이주의 맞은편으로 이 강의 한가운데 모두 바위로 된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는 부처님을 모시는 불교의 거대한 수도원 절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는 200명이나 되는 승려들이 있다. 이 거대한 수도원에는 역시 대단히 많은 부처님들이 모셔져 있다. 이 수도원은 부처님을 모시는 너무나 대단히 많은 수의 절과 수도원들의 본부이고 그래서 그것은 대주교구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특징은 이 수도원은 부처님을 모시는 너무나 대단히 많은 수의 절과 수도원들의 본부이고 그래서 그것은 대주교구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에서와 같이 고려 불교의 성지이며 그 센터였던 것입니다. 이 궁은 다름 아닌 고려 불교의 법왕이 전 법왕의 인가를 받아 계승해서 고려 불교와 고려 정치의 중요한 부분을 지키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수말리 떨어진 세계의 중심에 와서 마르코 폴로가 묘사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불교의 법왕님들의 초성아들이 그려진 모습을 특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몽골의 개입으로 신인 하강의 주인공인 환웅천왕의 신시베달의 예토에서 1만 년의 유구한 전통을 지켜왔던 대법왕청인 금성천조가 이렇게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근대까지 끝없이 인가되고 계승되어 왔었던 부처님들의 초상화였던 것입니다. 천조시대 부처님의 대리인이 자리잡고 계셨던 곳이 천조가 되고 이 부처님들은 천왕이 되셔서 천자인 황제를 인가하고 불법과 전통 속으로 천자를 보호하고 비상시에는 천병으로 자체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천조의 질서가 미치는 곳이 사회가 되는 곳으로 천자는 천하의 권력과 병권으로 천조의 질서와 그 법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마르코 폴로의 수도원의 궁전이 다름 아닌 전세계 대법왕청인 부처의 궁전인 금성 천주였던 것입니다. 자, 부처의 궁전은 신정 동궁 여지수남에서 찾아봅시다. 전라도 강진의 불어를 인용하면 백년사 만덕산에 있다고 했다. 강진은 백제 때 도무군이었고 고려 때 도강현이 되었다. 다산 정약용이 17년간 유배 생활을 한 강진의 만덕산을 윤회는 기문해서 전라도 강진현 남쪽에 우뚝 솟아 맑고 뼈난 산이 바닷가에 이르러 머물렀으니 만덕산이라고 한다. 산의 남쪽에 부처의 궁전이 있어 높고 시원하게 튀어 바다를 굽어보고 있으니 백년사가 곧 그곳이다. 강진에 등장하는 부처의 궁전이 바로 천하의 대법왕청인 천조로 강진의 남쪽 만덕산인 금강산 너머에 신시개천의 무대 개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새 교황 즉 이스탄불 아야소피아 대성당의 교황이 자신의 신임장을 사해의 중심인 천조가 있었던 중원의 천왕에게 폴로 일행을 통해 보냈던 것입니다. 마르코 폴로 일행은 장사꾼이 아닌 정치의 사절단이었던 것입니다.